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시작합니다. 특검이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일 전 경위를 접촉했다고 합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 전 경위는 당시 사건 처리에 반발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특검은 정윤회 문건 수사를 재개할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윤회 씨에 대한 출국금지 보도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정윤회 문건 사건은 시한폭탄처럼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논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망했던 김영환 전 민정수석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반발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태영호 공사 기자회견을 둘러싼 뒷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언론들을 접촉할 수 있었는지, 영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탈북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북한 정권에 몸잠그고 있을 때 주성아 기자님께서 한국에서 쓰신 기사들을 100% 다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주성아님이 그 인터넷에 발표하신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 같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데는 선생님의 방조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탈북 기자인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를 만나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성아 기자의 블로그죠.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를 보면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는 주성아 기자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주성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태영호 공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에 몸담그고 있을 때 주 기자가 한국에 쓴 기사들을 100% 다 보고 큰 힘을 얻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기사들을 다 볼 수 있나요? 예, 그 태영호 공사의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본 것이 아니고 네.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영호 공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연합뉴스부터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눈길이 또 이상하게 보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은 네. 예,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적정 동향이라고 한답니다. 적정 말하자면 동향이다. 적이라는 것 적들의 정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둘러대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연합뉴스는 물론이고 또 뭐 유튜브라든지 네. 그리고 한국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하면서 채널 A 프로그램인 이만갑 이야기도 했고 모란봉 클럽도 본다. 네. 자기 같은 경우는 그 합법적으로 앉아서 책상에 봐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주성아 기자가 직접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가 화제가 됐었죠. 태공사는 블로그에 그 주성아 기자가 쓴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주 기자가 어떤 글에 이 태공사 가족들이 감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태영호 공사가 헤어질 때 한번 만나가지고 와서부터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한번 저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 태영호 공사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제 블로그에는 제가 겪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가득한 그런 수기들도 많이 소개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려 있는 글들이 한 몇천 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글이 감동적이었는지는 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주성아 기자의 개인 블로그를 보면 나름대로 북한 내부에 약간 내밀한 얘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름 상당한 취재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 내부의 이 소식통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취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일단은 제가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취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뭐 여기 기자들하고 좀 다른 바가 없지만은 제가 가진 강점은 네. 일단 북한 내부와 연락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직접 북한 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언론에 이렇게 소개할 때도 많고요. 네. 또는 북한에서 현직으로 외교관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그 소식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건 뭐 정보원들인데 네. 이런 정보원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자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 좀 민감한 취재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 예, 그런 얘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탈공사의 발언 중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성화 기자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장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컨테이너에 가서 박스를 나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고 거기서 한 칸 한 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착 초기에 이런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 그 내용은 아마 제가 한 2006년도 경니까 한 10년 전에 쓴 글인데 그걸 태영호 공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그 북한에서 나름 명문대라고 하는 김일성대를 나왔고 특히 또 김일성대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은 학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면 한국에 가면 뭐 직업 하나 알선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전혀 그런 과정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그래서 저 혼자 길거리 지나가면 벼룩시장이라는 이런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가지. 네. 그쪽을 보면서 말하자면 일당직을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갔던 직업이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에서 와인 박스를 나르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 네. 예, 8월 달에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덥습니까? 네. 그가 50도 넘고 또 와인이 발열열 자체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팬티만 입고 나르고 제가 그날 받은 돈이 45,000원이었습니다. 아, 그걸 네. 일용직 회사에 10% 떼주고 식비 떼고 교통비 떼고 하니까 35,000원이 차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35,000원을 정말 귀중하게 그 품에다 품고 얻은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썼는데 네. 그게 아마 감동적이었나 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그런 시절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뭐 매일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시 태영호 공사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하고 저한테 힘을 주었던 게 뭔가면 이미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탈북민들이 이 활동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TV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만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와서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100% 다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기자 서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기자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실황이 나가는 걸 북한에 해외에 나와 있는 제 동료들과 북한 사람들은 100% 다 봅니다. 네, 100% 다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결심하는 데는 주성화 기자의 협력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력이라면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건가요? 예, 뭐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건 아니고요. 네. 예, 태영호 공사 말씀하시기로 주성화 기자님께서 쓴 글을 보면서 주성화 씨도 한국에 와서 저렇게 노력해서 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알려진 분이 됐는데 우리도 한국에 가서 저분처럼 하바닥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네. 한치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어느 한순간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품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탈북 결심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 글로써 영향을 준 것이지 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정보를 주거나 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자, 태공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한 적전 동향 이런 표현도 썼지만 주성화 기자 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실제로 많고 이렇게 반응이 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서 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네. 지금까지 방문자가 전체로 7,500만 명이 넘고요. 7,500만 명이요. 예, 그 중에서 한 20%는 해외에서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IP를 제가 자세히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된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 망명해 온 어떤 근로자분도 러시아 노동자들은 제 블로그로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들어오는 IP를 보게 되면 북한에서도 들어오는 IP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김정은도 이거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심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블로그에서만 화제가 됐는데 네. 며칠 안 돼서 김정은이가 가령 북한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낡은 비행기 가지고 침투를 할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그 비행기를 탄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훈련을 가서 보고는 만족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면서 저렇게 형편없는 비행기 타고 있는 것을 뭐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그런 데 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블로그 활동, 이런 글을 보고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탈북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남쪽으로 이렇게 귀순하거나 망명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만나가지고 어제도 저녁을 먹었는데요. 네. 제 블로그 보시면 위에다가 이런 배너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망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락 방법 이런 것도 제가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어제 만난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북한에서도 명문대 나와서 해외에서 중책을 받고 나왔지만은 네. 제 블로그에 접속해서 한 달 만에 이거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석 달 뒤에 한국으로 향해서 탈북을 해서 왔던 경우고요. 네. 그리고 연락을 해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외교관들 고위급 말하자면 은밀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블로그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네. 그쪽에서 연락만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저희 독자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독자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데려온 탈북자들만 한 140명 정도 되거든요. 아, 네. 예, 이렇게 서로가 데려오고 또 북한 주민들은 해외 나온 분들은 이걸 보고 또 오고 싶어 하고 도움 주고 이래서 비단 상황만 알려주는 그런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사이트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번에 태영호공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활동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쩌면 저한테는 정말 훈장과 같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예, 훈장 하나 받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글도 쓰고 더 좋은 활동도 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주성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